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공포이자 우리가 직시해야 할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엄마, 김민섭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배기 딸 하채널 아름이가 있습니다. 아빠 박준호 어사는 자상했고 아이의 목욕을 도맡아 하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민서는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평소처럼 준호 씨가 아름이를 씻기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였던 그 순간 아름이가 수건에 쌓인 차에 엄마에게 안겨왔습니다. 아이는 평소에 천진난만한 미소 대신 무언가 깊은 공포에 질린 듯한 눈빛으로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는 민서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엄마의 본능은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찬물에 배가 차가웠거나 비누 거품 때문일 거야. 별일 아닐세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딸을 안고 한밤중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민서의 귀에 대고 속삭인 한마디는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가장 믿었던 남편의 손을 거친 내 아이에게서 왜 의사는 경찰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일까요? 그날 밤 민서의 집은 갑자기 가장 안전하지 못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붕괴를 파헤치고 아이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어떻게 가정 내부에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지 그 실체를 분석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평범한 한국 가정이 겪은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일상이 어떻게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부모로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주인공 김민섭 씨는 서울의 한 중견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와 함께 4살배기 딸 박아름을 키우는 평범하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IT 계열에 종사하는 자상한 남편으로 민서 씨가 야근을 할 때는 어김없이 아름이의 저녁 식사와 목욕을 도맡았습니다. 그날도 민서 씨는 늦은 잔업을 마친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도심의 밤은 차갑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그녀의 지친 어깨를 더욱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따뜻한 집과 자신을 기다릴 딸의 작고 사랑스러운 얼굴뿐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이미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이 늦은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평소처럼 습기가 살짝 서린 욕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아름이를 씻기고 막 데리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평소처럼 아름이를 큼지막한 타월로 폭 감싼 채 머리를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름이의 머리칼에서는 아직 따뜻한 물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아기용 샴푸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구나. 그 찰나의 안도감은 그녀의 지친 하루를 보상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딸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외치며 달려왔을 아름이가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아름이는 아빠 품에서 내려와 매우 조심스럽고 불안한 발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겼지만 그 안김은 평소의 재롱이나 애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미서 씨의 어깨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파묻었고 동그랗고 큰 눈에는 알 수 없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끊어질 듯 가녀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그 한마디가 민서 씨의 몸 전체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만든 듯 했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그 자리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 자식이 아프다는 단순한 한마디는 수많은 경고음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칭얼거림이나 배앓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명백한 공포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본능적으로 아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사고가 아니다. 그녀의 뇌는 남편 준호 씨에게 목욕을 맡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순식간에 되감기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필사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혼란과 불안을 감지하지 못한 채 남편 준호 씨는 여전히 유나의 머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옷부터 입어요. 지금 당장 아름이를 병원에 데려가 봐야겠어. 적어도 아무 일 없다는 확신이라도 들어야겠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심하고 단호했습니다. 준호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서 씨, 갑자기 왜 이래? 겨우 배 조금 아픈 것 가지고. 애들은 가끔 물을 잘 안 마셨거나 비누 거품이 이상한 데 들어가서 따끔거릴 때도 있어. 너무 호들갑 떨지 마. 내가 방금 씻겼는데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미서 씨의 불안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로는 자신보다 더 딸을 애지중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름이가 내는 죄책감마저 섞인 듯한 가녀린 울음소리는 미서 씨의 심장을 옥죄어왔고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논리적인 해명 뒤로 숨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비눈물 따끔거림이 아님을 격렬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직감을 외면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감을 느꼈습니다. 미서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만약 아무 일 없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심할 수 없어요. 준호 씨는 몇 초간 침묵하며 미서 씨를 응시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름이를 다시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침묵이 아니라 곧 터져나올 거대한 진실을 기다리는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안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름이는 엄마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쁜 아이라서 이렇게 아픈 거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지. 미서 씨는 딸을 더욱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아름이는 착한 아이지.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는 거야. 그 순간 미서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의 병이 아니라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그 사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라는 것을요. 밤늦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길고 황량했습니다. 차갑고 노란 조명이 복도를 더욱 쓸쓸하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담당 의사는 안도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름이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미서 씨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목욕은 어떻게 시켰는지, 어떤 비누를 사용했는지, 최근에 넘어진 적은 없는지. 미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떨리는 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긴 검사 시간이 흐르고 안도 선생님은 미서 씨와 아름이에게 잠시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30분가량이 지났을까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벽시계 소리만 듣고 있던 미서 씨를 선생님이 다시 진찰실로 불렀습니다. 미서 씨는 얼어붙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책상 위에 검사 결과지를 놓았고 미서 씨를 잠시 응시하더니 작지만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서 씨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결과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결과만으로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도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가지 위험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의 무게는 진찰실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민서 씨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검사 결과지에 닿았지만 그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위험이라는 두 글자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의 뜸을 들인 후 선생님은 이전보다 더욱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조사를 받고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리상담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힘든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만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서 씨는 그 자리에서 마치 거대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위험한 가능성, 신고, 보호라는 단어들이 그녀의 청각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목구멍이 틀어막히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남편에게 늦는다는 전화를 하는 것뿐이었는데 지금 그녀는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두 조각으로 쪼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민서 씨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쉰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도 낯설었습니다. 혹시 아이가 혼자 장난을 쳤거나 단순하게 비누 거품이나 물이 들어가서 따끔거리는 정도, 그럴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가요? 아이가 어리니까 혹시 놀다가 다쳤는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논리적이고 평범한 가능성에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아름이가 넘어져 뼈가 부러진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심연의 공포보다는요. 안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그 가능성 때문에라도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을 말씀드릴 뿐이며 어머니께서 누구를 의심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소견이 아이에게 어떤 형태의 위험이 닥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눈빛으로 미서 씨를 응시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이 이상의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성적으로 절차를 밟아주셔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아이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선생님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 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은 감정이 배제된 냉정한 사실이었고 미서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법적 절차 사유라는 가장 괴로운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오히려 감정이 사라진 듯한 기이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진찰실을 나와 복도 의자로 돌아가는 몇 걸음이 미서 씨에게는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의 바닥과 벽이 그녀의 발밑과 어깨를 끊임없이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아르미는 엄마의 상태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듯 똘망똘망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죄책감 섞인 슬픔을 담은 눈빛이었지만 어른들의 대화 내용을 이해할 리 만무했습니다. 미서 씨는 아르미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공포를 심어주지 않으면서도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르마, 우리 딸 정말 용감해. 엄마가 이제 의사 선생님과 다른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르미가 전혀 아프지 않게 해줄 거야. 알았지? 아르미는 까맣고 반짝이는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 하나가 미서 씨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미서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해. 이 아이에게 더 이상 공포를 심어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이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병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작은 아이를 위해 싸워야 하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병원을 나섰을 때 미서 씨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 씨의 전화였습니다. 미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대략적인 상황만을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단정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사실을요. 준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의사도 확실한 건 얘기 안 했다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미서 씨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마음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아르미를 목욕시켰지만 그날은 자신이 야근 때문에 늦어 남편이 씻겨주었던 그 사소한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혹의 씨앗처럼 박혀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그녀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오해로 덮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사의 경고대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위험열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안도 선생님의 말이 그녀의 모든 회의와 두려움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밤 공기 속에서 홀로 그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막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민서 씨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에게서 걸려온 연이은 전화는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별일 아닐 거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라고 되풀이했지만 그 말이 미서 씨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자신이 야근일 때는 남편이 목욕을 시켰고 바로 그날 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SNS 계정은 아름이가 처음 말을 배우는 순간, 그림을 그리는 모습 등 아이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아버지들이 흔히 그러하듯 아이의 성장을 기록하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미서 씨는 몇 번이고 아이의 사진을 인터넷에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아름이가 너무 귀엽다고 칭찬할 때마다 그녀 역시 덩달아 기뻐하며 그 무심한 행위를 눈감아주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민서 씨는 과거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향한 순수한 애정조차도 무의식 중에 위험의 문틀 열어버릴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한 미서 씨는 의사의 지시대로 아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옆에 서서 평소처럼 딸을 다정하게 안아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손길이 닿으려는 찰나 그녀의 몸이 반사적으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미사야, 침착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누구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그녀는 안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객관성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민서 씨는 아름이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와 남편을 마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 씨,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이 아니라 절차치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야 해요. 오늘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분명했어요. 아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아름이의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교실과 복도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에도 협조해야 해요. 모든 것을 감정이 아닌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이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남편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짙은 혼란의 색깔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무엇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공포 때문일까요?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조사라는 압력 파천에 때문일까요? 미서 씨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역할은 남편의 심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딸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서 씨는 아름이를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창밖 베란다 난간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몇 번 뒤척이더니 곧 조용해졌습니다. 미서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지난 몇 시간의 기록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등원 시간, 식사 시간, 잠드는 시간, 딸이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딸이 따끔거린다고 말했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한 가지 사실을 문득 떠올렸습니다. 유나가 같은 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들의 치마를 들추는 장난을 쳐서 선생님께 여러 번 야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고는 아닐까? 아니면 그 아이의 장난이 도를 넘었던 걸까? 미서 씨는 남편에 대한 의심과 외부 요인에 대한 가능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기 전에 그녀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피로감에 짓눌려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서 씨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새벽의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젖은 흙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미서 씨는 아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은 낡은 곰 인형을 끌어안고 평온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거실로 나섰습니다. 준호 씨가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몸을 구부정한 자세로 숙이고 있었고 노란 조명이 그의 등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은 잘 잤어. 미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가서 원장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에는 상담소에도 가야 하고요. 남편은 끓이던 주전자를 내려놓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며칠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의사도 확실한 건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미서 씨는 그를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모든 게 잠잠해지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할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름이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길이에요. 준호 씨는 끓고 있는 찬물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벽식의 초침 소리가 새벽을 가르는 듯 크게 들렸습니다. 민서 씨는 남편을 몰아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진실과 아이의 편커웨에 설 거예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미서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서 씨는 아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딸을 깨웠습니다. 길고 험난한 이 여정은 이렇게 작지만 단호하고 냉정한 한 걸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향한 첫 번째 기록, 첫 번째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른 아침, 민서 씨는 아름이에게 좋아하는 죽을 먹인 후 곧바로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아이를 데리고 오라 했고 어린이집 규정에 따라 방범 카메라 확인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 협조적인 태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비로소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자 원장 선생님이 보호자 상담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름이는 선생님을 따라 독서 공간으로 갔고
그곳에는 이미 심리 상담사가 매우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서 씨는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민서 씨와 준호 씨는 화면 앞에 나란히 앉아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아이들은 뛰어놀고 퍼즐을 맞추고 선생님의 지도 아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상상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기에 민서 씨는 자신이 왜 그토록 긴 밤을 보냈는지 스스로에게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전날 내린 폭우로 인해 복도 방범 카메라 신호가 10분간 끊긴 구간화 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솔하여 다른 활동을 하러 가는 시간과 겹쳐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은 회색 노이즈로 가득 차 마치 삭제된 기억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좁은 방 안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모호함이었습니다. 모든 의혹이 집안을 떠도는 유령처럼 변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미서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술팀을 불러 복구를 시도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어린이집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할 것입니다. 민서 씨는 준호 씨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심장은 북처럼 격렬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선 후 미서 씨는 오후에 약속된 아동 상담소 담당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그녀의 시야를 사고에서 디지털 보호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민서 씨에게 증거를 보호하는 방법, 아이의 증상을 일지에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 가지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절대로 아이의 사진, 특히 목욕 중이거나 속옷 차림의 사진, 사적인 생활이 담긴 영상을 SNS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무해하게 보이는 영상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어머니. 인터넷은 놀이터인 동시에 덫이 가득한 곳입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은 이웃과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천사로 유명했던 그녀의 딸에 대한 자부심을 칼로 찢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수한 부모의 사랑과 자랑이 무지함 속에 아이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또한 중요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게시했던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하면 흔적이 사라져 증거 보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일단 오프라인 하드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모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서 씨는 남편이 아름이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던 순간 렌즈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면 당장 암호를 변경하고 아이와 관련된 모든 공개 설정을 비공개로 바꿀 것을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 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름이를 재운 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의무감과 함께 깊은 고통 속에서
남편의 모든 SNS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엽다고 칭찬했던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삭제하는, 실제로는 비공개 및 다운로드 보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아이가 울 때 안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헛된 칭찬과 자부심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미서 씨는 이 모든 절차가 남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긴 싸움에서 아르미를 지키기 위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방패를 만드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방의 불을 끄기 전 등을 돌리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피로, 공포 혹은 억울함. 민서 씨는 누구를 단죄하지도 편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진실과 그리고 딸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내일부터의 기록을 위한 깨끗한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길고 험난한 여정은 이렇게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미서 씨는 어린이집 기술팀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10분간 끊겼던 방범 카메라 영상 중 7분을 복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한 저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미서 씨는 남편에게 아르미를 부탁하고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어린이집 운동장 너머 경비실의 불빛만이 불안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술팀 사무실에는 3명의 기술자가 모니터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미서 씨를 가까이 안내했습니다. 복구된 영상은 마치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흐릿했지만 중요한 단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복되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군데군데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르미가 등장했습니다. 여전히 플라스틱 고양이 인형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미서 씨가 알지 못하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공룡 모자를 쓰고 짙은 파란색 점퍼를 입은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걸으며 때때로 서로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듯 했습니다. 두 아이가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 섰을 때 화면이 살짝 흔들리더니 키가 큰 어른 한 명이 우산을 든 채 화면 앞을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얼굴의 절반가량이 우산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지만 미서 씨는 아르미가 움찔하며 고양이 인형을 꽉 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자아이는 비상 계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두 아이가 그쪽을 응시하는 순간 빗방울이 렌즈에 직접 닿으면서 화면이 몇 초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선명해졌을 때 그곳에는 아르미가 혼자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미서 씨는 팔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자가 복구된 영상은 여기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3분은 신호가 완전히 끊겨 복구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미서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아이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명부를 펼쳐보았지만 아르민의 반 아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옆반 아이일 수도 있지만 모자와 점퍼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선생님들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서 씨는 화면을 다시 보며 단서라도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빨간 테두리가 있는 공룡 모자, 가슴에 작은 로고가 있는 점퍼, 회색 바지. 그 사소한 디테일들이 금처럼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각 반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음 날 오후에 학부모들을 모아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서 씨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받아들고 상담소 담당자에게 전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학부모 모임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복구된 영상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공룡 모자를 쓴 남자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테오와 모자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테오는 화면을 보더니 심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유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소 씨는 아이의 눈에서 거짓이 아닌 분명한 공포도를 읽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돌아간 후 미소 씨는 원장 선생님과 기술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신호가 끊긴 시간에 누군가 방범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는지 기술 로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술팀장은 시스템에 작업 기록이 남는다고 했고 관리자만이 접근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즉시 경비팀장에게 로그 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미소 씨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신호가 끊긴 바로 그 10분 동안 알 수 없는 접근이 있었고 그것은 어린이집의 서브 계정인 홍보 담당자 팜제민 라는 이름으로 로그인된 기록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경악하며 미소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홍보 담당자가 자신의 남편이며 그날은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소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원장 선생님의 눈빛에는 연민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이 사실 또한 경찰에 투명하게 신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소 씨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앞서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협박성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캐지 마. 모르는 게 약인 경우도 있어. 이 말은 남편 준호 씨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논조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서 즉시 상담소 담당자에게 이 메시지를 캡처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소 씨는 컴퓨터를 켜고 모든 계정의 암호를 변경하던 중 남편의 이전 SNS 계정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가 뜸했던 아르미의 영상을 올리던 개인 채널이었습니다. 페이지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미소 씨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해 두었던 이전 비디오 폴더를 뒤지다가 총안치라는 이상한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아르미가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욕조에서 입욕하는 장면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낮은 앵글에서 찍힌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아이 스스로 찍은 것이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배경음악을 깔고 조명 효과까지 추가해 놓은 영상이었습니다. 미소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려 마우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영상 속의 촬영 앵글, 조명, 그리고 방의 모습까지 모두 그녀의 집 욕실이었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진실 찾기를 넘어 가장 믿었던 존재의 잔혹한 배신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영상 파일을 복사한 USB를 손에 꽉 쥐고 이제 곧 닥쳐올 잔혹한 진실과의 정면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USB를 복사한 그날 아침, 민서 씨는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공포와 분노, 슬픔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이기를 혹은 외부인의 소행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지만 촬영 앵글과 조명, 그리고 방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집 욕실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눈을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피곤한 눈빛. 민서 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더 자지 않아도 괜찮은지 물었지만 민서 씨는 이상하리만큼 냉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 씨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서 씨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준호 씨는 흘끗 보고는 모르는 척하려 했습니다. 민서 씨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평온해야 할 것이래 그 충격적인 영상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그의 손은 꽉 움켜쥐어졌으며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는 영상을 멈추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변명해 보세요. 준호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쉰 후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며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말로 상황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민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모른다니요? 이 촬영 앵글, 우리 집 욕실, 노란 조명, 구석의 화분까지 전부 우리 집이잖아요.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 이런 걸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말인가요? 준호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인정했습니다. 단지 재미로 찍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비디오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유출된 줄은 몰랐으며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서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재미로 4살짜리 딸이 목욕하는 모습을 재미로 찍어서 음악까지 붙여 편집하고 인터넷에 올린다는 말인가요? 사람들이 그 영상으로 뭘 할지 알고는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끊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서 씨는 불을 피하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죄송하다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랐으며 단지 추억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서 씨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이의 명예와 어린 시절을 훼손하는 추억은 추억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서 씨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름이는 방 안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며 엄마가 겪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서 씨는 증거 파일을 캡처하고 상담소 담당자와 안도 선생님에게 전송했습니다.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가 담긴 영상을 발견했으며 데이터 보존 및 유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짧은 설명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고 아침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서 씨는 그 확인 메시지를 보고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많은 어머니들이 외면하는 그 길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 씨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민서 씨를 쳐다보지도 아름이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그저 베란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비추었고 멀리서 보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서 씨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에게 악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해 저지른 부주의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가 위험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렸고 그 결과가 자신의 딸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름이를 재우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급히 통화할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민서 씨는 거실로 나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시스템에 접근한 것은 그녀의 남편 계정이 맞았지만 준호 씨가 요청하여 빌려준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남편은 메시지로 준호 씨가 홍보 비디오에 쓸 아름이의 활동 영상을 조금 가져가고 싶다며 접근 권한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고 15분간의 임시 권한을 주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신호가 끊겼던 때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민서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모든 단서가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신의 세포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목이 잠긴 채 덧붙였습니다. 접근 로그 기록 전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어머니께 연락이 갈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민서 씨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섰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바람에 담배 연기가 흩날렸습니다. 민서 씨는 그에게 다가가 오랫동안 응시한 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린이집 시스템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나요? 그는 민서 씨가 이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움찔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들었냐고 물었지만 민서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에게서요. 왜 그런 짓을 했나요? 준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손으로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아름이의 생일 기념 비디오를 만들려고 활동 영상을 추가하고 싶었을 뿐이며 일부러 방범 카메라를 끄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을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민서 씨는 눈물을 흘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할 수 있군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딸을 망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줘. 맹세코 전부 삭제할게. 내가 잘못했어. 민서 씨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고통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이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체면을 지키려고 두려워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 당당히 맞서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날 밤 민서 씨는 피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쥔 손은 떨렸지만 한 획 한 획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파멸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옳은 길, 자신의 아이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쌓아 올린 인연의 실타래를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준호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들에게 모든 자료와 함께 명확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안도 선생님 또한 함께 와서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아름이의 심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일단락되자 민서 씨는 베란다에 나와 작은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그날 오후, 민서 씨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익명의 영상 편집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편이 의뢰했던 그 영상의 운영자임을 밝혔습니다. 편집자는 준호 씨가 그 클립을 보내면서 사랑이 담긴 예술적인 영상이라고 표현했으며 자신에게 밝기 조정과 배경음악 삽입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이 말은 준호 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미화하려 했다는 최종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서 씨는 전화를 끊고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기댈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준호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영상 편집 의뢰 사실을 인정했으며 관련 기기를 압수할 예정이므로 더 이상의 유출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은 사건 파일을 닫을 수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에 남은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주간 민서 씨는 아름이를 데리고 안도 선생님을 끈기 있게 찾아갔습니다. 매번 선생님은 아름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역할 놀이를 시키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름이는 점차 다시 웃기 시작했고 이전처럼 가끔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서 씨에게 아이를 평소처럼 대해주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엄마가 평정심을 유지하면 아이도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서 씨는 아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햇살이 푸른 잔디밭 위에 넓게 퍼졌고 아이는 즐겁게 뛰어다니며 밝게 웃었습니다. 민서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온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저질러야 비로소 선의 가치를 깨닫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민서 씨는 아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저 절차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한마디가 민서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민서 씨와 아름이의 삶은 점차 평온한 궤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서 씨는 아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준호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이를 보자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름이는 아빠라고 외치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 씨는 몸을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작은 곰 인형을 쥐어주고는 미서 씨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서 씨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다가갈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사과할 필요는 없으며 아름이에게 시간이 필요하니 허락 없이 나타나지 마라 달라 는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서 씨는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부모 역할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픔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에 연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연사 명단에 디지털 시대 아버지의 책임학이라는 주제로 남편 준호 씨의 이름이 함께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름이가 그녀에게 엄마를 슬프게 했던 사람이 다시 노력하고 있다면 만나보는 게 맞다 고 순수하게 조언했습니다. 딸의 말에 민서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민서 씨는 첫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기술 고문으로 소개된 박준호 씨였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준호 씨는 극히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회의 내내 민서 씨는 오직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부모들이 SNS에 아이 사진을 공유할 때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준호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민서 씨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숙하고 무신경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의 대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 씨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민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름이의 생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받은 가장 큰 관용이라고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민서 씨는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름이에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 하나라도 남겨주기 위함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민서 씨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은 서로에게 도피할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처럼 민서 씨의 치유와 준호 씨의 속죄는 아이의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에서 복잡하고 미묘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안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익명으로 진행되었던 미서 씨의 고백이 담긴 영상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대중의 시선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미서 씨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면서도 아름이의 평온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준호 씨는 남쪽 지방으로 정은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미서 씨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정한 속죄의 어려움과 아름이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서 씨는 그 메시지를 저장하지 않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때로는 말을 잇고 이미지, 즉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이 인생의 한 장을 가장 완전하게 닫는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증오도 연민도 아닌 경계가 설정된 조용한 존중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미서 씨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를 떠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웠고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아름이는 새 환경을 매우 좋아했고 그 순수한 기쁨은 미서 씨에게 가장 필요한 치유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힘으로 변했음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강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이는 부쩍 자랐고 이따금 미서 씨의 마음을 울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름이는 새로운 그림에 아빠를 그려도 되냐고 물었지만
엄마 옆이 아닌 멀리 떨어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서 씨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과 공포, 기억과 망각 사이에 자신만의 경계선을 긋는 방법을 어른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이 아닌 소셜 미디어 시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책이 출판된 날, 미서 씨는 딸과 함께 작은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고, 미서 씨는 그가 준호 씨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존중과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서 씨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련이 그녀에게 준 교훈을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대형 미디어 회사의 가족교육 캠페인 콘텐츠 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녀의 전문 분야와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사회에 긍정적인 목소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것은 과잉보호가 아니라 사랑과 노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단순한 자랑이나 추억이라며 아이의 사적인 순간을 무심코 디지털 세계에 노출시키지만 미서 씨의 이야기는 단 한순간의 부주의가 한 아이의 어린 시절 전체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책과 강연을 통해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아이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아이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고 청중들은 더 이상 사건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증오 없이 일어선 한 여성의 삶의 태도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름이가 잠든 후 민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아름이의 얼굴 위로 쏟아졌고 마치 천사처럼 온화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공포가 사랑을 이기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단이라고. 인생은 완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지 고통을 힘으로 바꿀 만큼 진실하고 원망 없이 앞으로 나아갈 만큼 관대하면 충분했습니다. 미서 씨는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자신과 아름이에게 세상의 부조리함에 맞서 무너지지 않는 법이요를 가르쳐 주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한 번은 부서졌지만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존재인 딸이 있었기에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을 느끼며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아이들을 보호하는 영원한 경고로 남아있을 것입니다.